내가 짐승을 키웠구나.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나가. 65년을 살면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에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주먹이 며느리의 얼굴을 내리치는 걸 본 순간 모든 게 끝났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 때문에 가정이 이 모양인데?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36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폭력을 휘두르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죠. 나가라고 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확고했어요. 거실 구석에서 은지가 울고 있었죠.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준혁이를 믿었어요. 내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65살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온 나였어요. 준혁이는 내 전부였죠. 26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때부터 오직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청소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배달도 했죠.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내 유일한 목표였어요. 준혁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죠.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 고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32살의 준혁이가 은지를 데려왔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죠.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은지 쪽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었죠.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였어요. 서로 예의를 갖춰 대했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신혼집은 은진의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보태줘서 마련했죠. 나도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 보탰고요. 준혁이와 은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죠.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은지가 임신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나는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준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전화를 해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고 집에 놀러 가면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준혁이는 그렇게 둘러댔죠.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은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임신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어머니,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무슨 일이니, 은지야? 아기는 괜찮은 거니? 걱정스러워 물었어요. 준혁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대요. 그 후로 계속 술 마시고 들어와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와서는 화풀이를 하고.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화풀이라니? 무슨 화풀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어제는 제가 만든 저녁을 바닥에 엎었어요. 아기 생각해서 영양식 만들었는데. 은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준혁이가 지금 힘든가 보구나. 승진 탈락하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잖니.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금방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은지가 카페를 나갈 때 나는 뒤에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고 가느다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한 달 후 은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병원에 갔을 때 은지는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준혁이는 병원에 없었어요. 회사 일이 있대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죠. 출산일인데 회사 일이라니.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수고했어, 은지야. 우리 민준이 정말 예쁘다. 손자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출산 후 은지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준혁이는 주말에만 잠깐 들렀죠. 그나마도 일찍 나가버렸어요. 은지 어머니가 내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 은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위가 요즘 너무 안 들어온다고. 미안했어요. 내 아들 때문에 은지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죠.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은지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러서 은지를 도왔죠. 아기 돌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그때마다 은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은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얼굴은 점점 말라갔죠. 어느 날 저녁 은지네 집에 들렀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주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은지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깨진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뭔가를 던진 흔적이 있었죠. 은지야, 무슨 일이야? 달려가서 은지를 부축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은지가 내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등을 토닥여주며 물었죠. 준혁이가 그랬니? 은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죠. 뭐 때문에 그랬어? 준혁이가 화낼 일이 있었니? 저녁이 늦었대요. 아기 때문에 준비가 늦어졌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접시를 벽에 던졌어요. 밥은 먹지도 않고 나가버렸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감싸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준혁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준혁이를 불러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준혁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은지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요. 애 핑계대고 맨날 집이 엉망이고 저녁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애가 아직 어린데 당연하잖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와주긴요. 제가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서요? 준혁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표정이 낯설었죠.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준혁아,
은지는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든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해요? 전 매일 이해하면서 살아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저는 누가 이해해줘요?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죠. 그 후로 한 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준혁이도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았고 은지 얼굴에도 조금 생기가 돌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안도했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였어요. 민준이가 돌이 되던 날 나는 은진의 집에서 잔치 준비를 도왔어요. 작은 잔치였지만 은지는 정성껏 준비했죠. 아기 옷도 예쁘게 입히고 음식도 손수 만들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였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안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죠. 준혁이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 시끄러워. 다들 언제 가는 거야?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죠. 손님들 다 갔어. 조용히 해. 민준이 자고 있어. 내가 말했지만 준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맨날 애 얘기만 하네. 나는 없어요? 준혁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준혁아, 너 취했니? 어서 씻고 자거라. 부축하려 했지만 준혁이가 내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요. 전 괜찮아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걸어갔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애가 왜 여기서 자는 거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돌잔치 했잖아. 애가 피곤해서 먼저 재웠어.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그럼 나보고 어디서 자라고? 거실에서 자라고? 목소리 좀 낮춰. 애 깰라.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뭐?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내 집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급하게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준혁이가 그 위에 서서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왼손이 은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 공중에 떠 있었죠. 준혁아, 소리쳤어요. 준혁이가 돌아봤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아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나가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차갑게 말했죠. 부부 문제? 이게 부부 문제야? 손 치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준혁이가 은지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은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엄마가 뭘 알아요? 은지가 얼마나 나한테 못되게 구는지 알아요? 준혁이가 비웃었어요. 못되게 군다고? 은지가 애 키우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고생?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전 매일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 애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 거. 나도 소리를 질렀죠. 됐어요, 엄마. 맨날 은지 편만 들고 준혁이가 쏘아붙였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 벌어오고 집 사고 다 해주는데. 준혁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야, 일어나. 짐 싸. 은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어머니?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죠. 우리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시게요?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 데리고 우리 집 갈 거야. 너는 여기 혼자 있어. 은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어요. 엄마, 엄마. 준혁이가 뒤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지와 함께 민준이를 안고 급하게 짐을 챙겼죠. 몇 가지 옷가지와 아기용품만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야, 이건 집안일이 아니야. 범죄야. 너 맞고 살 순 없어. 현관을 나서는데 준혁이가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은지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를 때리는 놈이 무슨 남편이야? 준혁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전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밀쳤어? 좀 화가 나서 손이 나갔어? 변명하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혁이가 할 말을 잃고 비켜섰죠.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은지는 내내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낯선 분위기에 칭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지를 안방에 눕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은지가 계속 사과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가 잘못한 거야. 이제 여기서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은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은지 좀 집에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지는 내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표정도 밝아지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집이 편한지 잘 웃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양손에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요. 엄마, 은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안 돼. 돌아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혁이가 문을 막았죠. 제발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상담도 받고 술도 끊고 뭐든지 할게요. 제발 은지만 집에 보내주세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혁아, 넌 은지한테 손을 댔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은지랑 민준이는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내 인생이나 살아.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준혁이가 문 밖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은지가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괜찮아. 오히려 내가 괜찮은지 모르겠구나. 은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은지가 내 품에서 울었어요. 나도 같이 울었죠. 내 아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며느리가 너무 미안했고 동시에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은지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은지가 말렸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은지야, 내 아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준이도 그런 아빠 밑에서 클 수 없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병원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요. 은지에게 물었어요. 병원 간 적 있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 갔었어요. 한 번은 손목을 삐끗해서,
한 번은 갈비뼈가 아파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마음 아프실까 봐요. 그리고 준혁 씨가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고,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패턴이었죠. 병원 기록을 떼러갔어요. 진단서에는 타박상, 염자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었대요. 혹시 가정폭력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은지는 그냥 넘어갔다고 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창피했어요. 남편한테 맞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은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준혁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심지어 편지까지 보냈죠.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잘못했다는 것, 용서해달라는 것,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한 번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때렸는지, 왜 화를 냈는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변명뿐이었죠. 어느 날 준혁이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어요. 불쌍해 보였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넌 그때마다 똑같은 짓을 반복했잖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은지가 병원에 2번이나 갔었어. 내가 때려서. 그것도 몰랐지?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돼?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아기 낳고 힘든 아내를.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확고했어요. 엄마는 저를 이해 안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면 다야? 은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애 키우면서 집안일하고 내 눈치까지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돌아가. 더 이상 오지 마.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소송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준혁이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병원 기록, 은지가 찍어둔 사진들, 준혁이가 보낸 협박성 문자들, 모든 게 가정폭력을 증명했죠. 그런데 그때 준혁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직접 찾아온 거였죠. 나를 설득하려고요. 엄마, 제발요. 전 은지 없이 못 살아요. 민준이도 보고 싶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아, 넌 은지를 사랑한 게 아니야. 소유하려고 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손을 댈 수 없어. 엄마, 이제 그만해. 은지는 이혼할 거야. 민준이 양육권도 은지가 가질 거고, 넌 양육비나 제대로 내. 양육비요? 제 아들인데 양육권도 못 갖고 돈만 내라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넌 아빠 자격이 없어. 민준이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게 할 순 없어. 엄마도 참 너무하시네요. 저 낳아 키우신 분이 이렇게 차갑게 나오시다니. 준혁이가 비웃었어요. 내가 차가운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널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준혁이가 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것, 남자답게 키워야 한다며 때로는 강하게 대한 것, 그 모든 게 잘못된 교육이었던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이 모양이면 실패한 거야. 준혁아, 미안하다. 내가 널 제대로 못 키웠어. 엄마,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섰어요. 더 이상 준혁이를 볼 수 없었죠.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은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어요. 미안해. 내 아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 들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은지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은지야, 앞으로 계획은 있니? 일단 이혼하고 민준이 키우면서 살려고요. 나중에 복직할 수도 있고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행복해야 민준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 네, 어머니. 민준이한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준혁 씨 같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은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 모습이 든든했죠.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은지가 민준이 양육권을 가졌고 준혁이는 매달 양육비를 내기로 했죠. 면접 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동행하는 조건으로요. 준혁이는 항소도 생각했던 것 같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병원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이웃의 증언까지 모든 게 준혁이에게 불리했죠. 판결문을 받아든 날 법원 앞에서 준혁이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걸었죠. 뒤에서 준혁이가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삶에.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 36해를 함께 살았던 아들. 그 아들과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거. 은지와 민준이를 지킨 게 맞는 선택이라는 거요. 첫 면접 교섭 날이 다가왔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공원이었죠. 준혁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새 옷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민준아, 아빠다. 준혁이가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낯을 가렸어요. 내 치마 뒤에 숨었죠. 할머니. 민준이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아, 민준아. 아빠야. 다독여줬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준아, 아빠 몰라봐? 아빠야, 아빠.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나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해.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 앉았죠. 나와 민준이도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민준아, 저기 봐. 아빠가 뭐 가져왔나 봐.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었죠. 민준아, 이거 갖고 놀래?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준이가 장난감을 힐끔 봤지만 여전히 나한테 붙어 있었어요. 가서 받아, 민준아. 괜찮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준혁이한테 다가가 장난감을 받았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1시간 내내 그랬어요. 준혁이가 말을 걸면 민준이는 대답은 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죠. 준혁이가 같이 놀자고 해도
금방 나한테 돌아왔어요. 준혁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약속 시간이 끝나고 준혁이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민준이가 저한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고 싶어? 은지한테 가서 빌어. 민준이한테 빌어. 나한테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니, 됐어. 다음 달에 또 보자. 돌아섰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준혁이가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가 낯설어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워낙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은지야, 너는 괜찮니? 준혁이 만나는 거. 전 괜찮아요.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민준이 아빠일 뿐이에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은지는 이미 앞을 보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매달 한 번씩 면접 교섭이 있었지만 민준이와 준혁이의 관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준혁이를 낯설어했고 준혁이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면접 교섭 후에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상담? 분노 조절 상담이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도 신청했어요. 놀라웠어요. 준혁이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다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고요. 준혁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은지랑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은지는 이미 저한테 실망했어요. 다시 돌아올 리 없어요.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죠. 그래, 열심히 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그날 밤 은지한테 준혁이 얘기를 했어요. 준혁이가 상담받기로 했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준혁이는 매주 상담을 받았고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했대요. 면접 교섭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다그치지 않았고 민준이가 원하는 대로 놀아줬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줬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변하고 있구나. 어느 날 준혁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손편지였어요. 어머니, 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상담받으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대요. 화가 나면 참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중간이 없었죠. 그게 은지한테 그대로 나온 거래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저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강하게만 대하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제는 울어도 돼요. 화나도 말로 할 수 있어요. 손 안 대고도요.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아셨으면 해서 편지 써요.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며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로 내 잘못도 있었구나 싶었죠. 혼자 키우느라 강하게만 대했던 것, 감정 표현을 가르치지 못한 것, 모든 게 준혁이한테 영향을 줬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폭력을 선택한 건 준혁이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며칠 후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편지 잘 받았어. 어머니, 고마워. 노력하는 거. 어머니, 전 아직 용서는 못해. 하지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 계속 그렇게 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4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면접 교섭 때 민준이가 먼저 준혁이한테 다가간 거예요. 아빠, 이거 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죠. 준혁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와, 민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가 준혁이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죠.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빠한테 보여줘서. 아빠도 그림 그릴 줄 알아? 응, 아빠도 그릴 줄 알지. 나중에 같이 그려볼까? 좋아.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와 준혁이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낯설어하긴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준혁이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민준이 속도에 맞춰줬죠.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가 5살이 됐을 때 은지가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그 같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고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잘 됐다. 행복해야지, 은지야. 네, 이번엔 신중하게 잘 보고 있어요. 민준이도 좋아하고요. 며칠 후 은지가 그 남자를 데려왔어요. 38살의 김민호 선생님이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우리 은지 잘 부탁합니다. 은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정말 귀엽고요. 잘 모시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은지 과거도 다 아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이번엔 괜찮겠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민준이도 민호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새아빠 하고 부르며 따라다녔죠. 준혁이한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면접 교섭 때였어요. 은지가 새로운 사람 만난대.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풀었죠. 그래요. 은지가 행복하면 좋죠.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이요. 저는 아직 제 자신도 못 믿겠어요. 민준이한테 집중하고 싶고요. 준혁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준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어머니,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 알아. 민준이도 이제 너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지 마. 남자 아니었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울어도 돼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준혁이도 웃었어요. 그해 가을, 은지가 재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준혁이도 초대했어요. 은지가 원했거든요. 준혁 씨도 와야 해요. 민준이 아빠니까. 처음엔 준혁이가 거절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설득했죠. 결혼식 날 준혁이가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가 입장할 때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박수를 쳤죠. 식이 끝나고 은지가 준혁이한테 다가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준혁 씨. 축하해, 은지야. 행복하게 살아.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민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알아. 민준이 잘 부탁해. 두 사람은 담담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정말로 끝이었죠.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민준이 부모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였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1년이 또 지났어요. 민준이는 민호 아빠를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준혁이도 잊지 않았죠. 할머니, 나 아빠 둘 있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복이 많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혁이도 이제는 한 달에 2번 민준이를 만났어요. 내가 동행하지 않아도 됐죠.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상담받는 것도요. 그래도 저를 믿어준대요. 잘됐다. 이번엔 제대로 해. 네, 절대 같은 실수 안 할게요.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더라고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준혁이한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준혁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민준이는 내 손주예요. 다만 관계가 달라졌을 뿐이죠. 며칠 후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34살의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들어와요. 준혁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과거 일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알겠네요. 우리 준혁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혹시 저한테도 그럴까봐. 하지만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수진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준혁아, 준혁이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절대 안 그럴게요. 그래. 수진 씨도 믿어보겠어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은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혁이가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 정말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같아. 준혁이 과거도 다 알고 있대. 다행이네요. 준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은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다 놓아준 거였죠. 지금은 은지와 민호,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죠. 준혁이는 한 달에 2번 민준이를 만나러 와요. 가끔은 수진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요. 민준이는 이제 7살이에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많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제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 민호 아빠, 민준이 할머니,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준혁 아빠. 선생님이 가족 그리래서 다 그렸어.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렸네.
응, 나 가족이 많아서 좋아. 활짝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했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5년 전 그날 준혁이한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때 은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평화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저녁에 은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야, 지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민호도 잘해주고, 민준이도 잘 크고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도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저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아드님인데,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준혁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진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을까? 여전히 걱정되긴 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준혁이는 변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 안 할게요. 민준이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행복해라. 너도 수진이도 민준이도 은지도 다들 행복하자.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죠. 민준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하늘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작은 손을 지킨 거예요. 이 아이가 폭력 없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만든 거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아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폭력은 반복돼요. 첫 번째 이후엔 반드시 두 번째가 와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죠. 빨리 벗어나세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경찰, 상담소, 가족, 친구, 누구든 좋아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직접 목격했고 바로 행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해요.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제발 그 전에 벗어나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해요.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착한 어린이 상.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 웃음을 지킨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킨 거죠.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준혁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요. 은지를 지켰고 민준이를 지켰고 궁극적으로는 준혁이도 구했으니까요. 그대로 뒀다면 준혁이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니까요. 6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는 거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준혁이한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오늘 밤도 평화롭게 지나갈 거예요. 은지는 민호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민준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고 나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는 거니까요.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폭력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